두 분인데요. 먼저 김재인 교수님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시고 예술철학과 기술철학을 연구해 오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의 도전에 철학과 인문학이 응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김재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재인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재인입니다. 저는 철학을 해왔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자리에 이제 오전에 아마 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술에 대한 뭐 나름의 연구도 해왔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2,500년 넘게 이렇게 진행돼 온 철학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인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철학에서 바라볼 때 인간 마음의 또는 인간 마음의 활동인 생각의 고유함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그 물음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물음이 요즘 더 이렇게 두드러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잘 아시는 챗GPT라든지 뭐 그림 생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등장하면서 생성을 한다 또는 뭐 생성이 곧 창작은 아닙니다. 거꾸로 창작은 생성이긴 해요, 무조건. 근데 생성이 창작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창작을 한다, 예술 작품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인간의 가장 고유한 영역이었던 창작, 창조 이런 활동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졌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나름 인간의 고유함이 여전히 남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기계한테 그냥 뭐랄까요? 내줘야 하는 건지 우리의 고유함을 뭐 이런 게 이제 질문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반갑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뭐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고유함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묻게 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뭔가 얘기를 들려드리고 하는 뭐 이런 기회가 이제 굉장히 저로서는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요, 인간의 마음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옆에 계신 교수님도 있지만 이게 뇌를 연구해서 과연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오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의 활동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 와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뭔가 생각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과연 뭐랄까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뭐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일까? 이걸 묻는다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몇 분은 정교한 나노 로봇이고요, 몇 분은 외계인인데 그냥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아주 독특한 아주 주관적이고 1인칭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연구하는 것은 어차피 뇌세포는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과 동등한 어떤 세포입니다. 즉 몸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연구해서 마음을 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학자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안쪽,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뭐 제멋대로 자의적이다, 임의적이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통하는 게 있거든요. 아, 내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저 사람이 얘기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동감도 되고 심지어 감동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꼭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마음이 무엇이냐, 생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기 내면을 관찰한 후에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대 철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르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에 대해서 의심, 이해, 긍정, 부정, 의지 또는 의지하지 않음, 상상,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이라고 이제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몇 가지 더 덧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험론의 어떤 정점에 있다고 얘기되는 데이빗 휴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지만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불변하는 자아, 불변하는 마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생각들이 변하더라 라는 걸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변하는 그 생각들, 그걸 이제 지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각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뭔가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일정 시간 동안 좀 안정된 상태로 묶여 있더라. 뭐 그런 정도의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보기에 약간 시간을 계속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요. 여기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주체, 정신 혹은 마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릇과 같은 어떤 그 실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실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나의 존재라는 건 뭔가 불변하는 뭐가 바탕이 돼서 그 위에서 생각이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생각의 활동,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리고 생각함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규정을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독특한 지점이고요. 물론 모든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영혼이 즉 자기 자아라는 게 불멸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저 데카르트와 휴움 같은 철학자의 후배격인 칸트라는 철학자는 그런 종류의 질문은 아예 우리가 대답이 불가능한 그런 질문이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각각의 견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철학자들이 생각해온 마음과 생각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바탕에 두고 조금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 제가 달리 3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어떤 속담으로 저 그림에 프롬프트를 넣었길래 저런 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일 수는 없고요.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혹시 맞추신 분? 꽤 되시네요. 역시 제가 잘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 속이라는 게 그렇게 알기 어렵다. 한마디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뭔가 딴 생각을 품고 있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10길 물속은 아주 깊은 물속이지만 우리가 측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마음에 그럼 그 숨어 있는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이제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요, 영국의 시인 존 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시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륙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 예, 이때 말하는 종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울려주는 그 조종입니다. 사람을 기리는 종이죠. 그게 바로 당신을 위해 울리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고 대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간이라는 게 서로 이어져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시고 그 소설 제목 있죠.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게 이제 바로 이 19절에서 왔습니다. 또 다른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 시는 한국의 시인 정현종 시인이 쓴 섬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2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표지 사진과 그 19절을 이 시인께서 직접 적은 걸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시 전에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걸 이제 조금 저도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이에 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섬에 가고 싶다. 뭔가 이 경우에는 앞에 존 도네 시와 좀 다르게 아마도 사람이란 걸 뭔가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서로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 그런 걸로 본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남의 지점,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그 차이가 왜 벌어질까? 누구는 사람이라는 게 연결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는 또 서로 떨어져서 외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 두 시인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들려주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철학을 하지만 뭐 인류학이라든지 아니면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유래하고 관련된 학문에 관심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인간을 제가 최근에는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그 전에 인간이 무엇이냐를 제가 이제 물을 때마다 인간은 개별 존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그림에서 보시는 저 맨 밑에 있는 저 석기, 우리 구석기 시대 할 때의 그 석기입니다. 돌을 깨가지고 만드는 그 도구, 그 석기 하나를 그 왼쪽에 있는 몸돌로부터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 아마도 처음에 저걸 발명해내고 발견해낸 그런 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6단계 이상의 연속된 기억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 단계의 석기가 나오기 위해서 그 앞단계 또 그 앞단계 그 앞단계 이렇게 이제 연속된 기억인데 거기에는 방향과 순서, 힘의 세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작동해야만 하는데 오늘날 대학의 그 고고학과 같은 데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저걸 줘도 저런 그림을 줘도 실제로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 과정을 실제로 몸으로 구현해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최초의 제작자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지식과 기술, 노하우는 지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분이 최초의 발견자, 발명자가 죽기 전에 동료에게 그걸 전수한 거죠.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집단은 그 후세에게, 다음 미래 세대에게 그걸 또 가르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즉 뭐 인공지능을 만들고 유전자를 이렇게 가위로 편집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은 모두 개별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축적된 우리의 인류의 공통 기억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인류가 그동안 함께 해온 그 결과물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인간은
도서관이자 학교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도서관이자 학교인 그 무엇,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개개인들이 그것에 도움을 받고 또 개개인이 거기에 뭔가 조금씩 보태는 그런 것들의 총체가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현종 시인이 얘기했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이라는 게 바로 우리들의 저 지금 빙산의 어떤 부분인데요. 저런 것과 같은 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고 자산이 되고 또 우리가 뭔가 거기에 하나라도 보태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어떤 섬, 생각의 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